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두 번째는 데이터 모양. 이거는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데이터 포맷이 뭐 와이드냐 롱이냐, 이제 일단 보시다시피 와이드는 옆으로 넓은 데이터고 롱은 밑으로 긴 데이터라는 개념적인 의미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몇 칸이나 돼야 와이드고 밑으로 몇 칸이나 되냐 롱이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림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잘 왔다 갔다 하셔야 우리가 데이터 처리하는데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고, 특히 차트를 그릴 때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롱 데이터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월이 있고 일이 있어요. 그래서 1월에 1일, 1월에 2일, 1월에 3일 쭉 가고, 그 다음에 2월에 1일, 2월에 2일 이렇게 쭉 가는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뭐 몇 개 있고, 여기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계속 봤던 매출, 그날의 매출,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면 1월을 한 줄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2월도 한 줄로, 3월도 한 줄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매출을. 그러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2를 옆에다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2일, 3일 쭉 해서 31일까지 이렇게 쭉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매출을 여기다 넣고, 여기에 있는 매출을 여기다 넣고, 여기에 있는 매출을 여기다, 그다음에 2월에 1일 매출을 여기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걸 저희가 롱 데이터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와이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이 1일, 2일, 3일 얘네들을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롱 데이터일 때는 데이터 값이었어요. 여기에 컬럼 이름은 1, 뭐 한자로 좀 썼는데 1이라는 이게 컬럼 이름이죠. 그런데 이쪽에 보면 얘네들이 컬럼 이름이에요. 1이라는 컬럼, 2라는 컬럼, 3이라는 컬럼, 31이라는 컬럼. 이게 컬럼이냐 데이터냐는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라는 거는 계속 추가 가능한 거죠. 밑으로는 계속 추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컬럼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포맷이 딱 정해진 틀이에요. 엑셀 틀. 거기에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여기 딱 정해진 자리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롱 데이터가 훨씬 유연하고, 와이드 데이터는 딱 정해진 틀에다가 맞춰놓고 데이터를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와이드가 롱으로 내려오면 이 컬럼 이름이 실제 데이터 값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왜 왔다 갔다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에 이익이 하나 더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 앞에 이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롱 데이터는 여기다 이익을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와이드 데이터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기다 이익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찍 근 다음에 여기에 매출 2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얘는 와이드는 이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1일, 2월, 3월 이렇게 쭉 하고 12월까지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1일, 2일, 3일 쭉 해서 31일까지 넣고,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 매출이죠. 매출값이 실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옆에 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붙여갖고 1일, 2일, 3일, 31일까지 넣고, 여기에 이 순위, 이 값들이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렇게 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달라요. 틀을 더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차트를 그릴 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를 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얘는 롱 데이터는 기계가 다루기 쉬운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기계를 통해서 사람이 다루는 거죠. 기계가 다루기 쉽고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얘가 좀 더 불편해요. 얘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엑셀로 데이터 정리하세요 라고 하면 아마도 이렇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 애초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 데이터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데이터를 내가 다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받거나 이런 데이터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얘를 이쪽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분히 기술적인 거죠. 그냥 데이터는 똑같은 건데 모양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기술이 어려워서 이거를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개념적인 이 모양이나 그림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월, 일이 있는데 한자 썼다, 한글 썼다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요일도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매출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1월에 1일 월요일, 1월에 2일 화요일, 1월에 3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쭉 됐겠죠? 그리고 얘를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1월, 2월, 12월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는 1, 2, 3, 4를 쭉 했는데 여기는 이번에는 월요일 이렇게 해볼게요. 이럴 수 있죠. 화요일, 이렇게 수요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금요일, 일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아까는 하나씩 갖다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월요일이 1월에 월요일이 하나가 아니죠. 요 밑에 1월에 월요일 또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에 4개 정도는 있으니까. 4, 5개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는 근데 값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집계가 필요합니다. 집계가 필요하죠. 집계라는 건 뭐 합계를 내든가 평균을 내든가 약간 통계적인 개념이죠. 합계를 내든가 평균을 내든가 뭐 뭐를 내든가 어쨌든 대표값입니다. 집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한 줄로 쭉 세울 수 있는 경우가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요일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집계가 필요합니다. 집계.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쭉 있으면 통으로 1월, 2월, 3월 여기에 그냥 예를 들어서 매출 이렇게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1월에 1일, 1월에 2일, 3일 쭉 있어서 30일까지 있겠죠. 그리고 매출이 여기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값이 집계가 돼서 여기로 들어와야 되겠죠. 합계가 됐든 평균이 됐든 뭐가 됐든 여기에도 반드시 집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1일, 2일, 3일 쭉 쓰려면 옆으로 쭉 세우는 방법.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통으로 하나로 하려면 전체를 집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처럼 요일로 끊어서 할 거려면 부분 집계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롱데이터를. 롱데이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와이드로 만들 때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1월에 전체 매출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요일별 매출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일별 매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엑셀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그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롱데이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모든 게 다 커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처리하기에는 롱데이터가 좀 더 편하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롱으로만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2개를 보통 데이터 쉐입이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쉐입을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분 집계가 있을 수 있고 전체 집계가 있을 수도 있고 집계를 안 할 수도 있다. 3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데이터 모양에 대해서 이 데이터 모양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 내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돼 있지? 요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와이드에서는 여기에 있는 포인트, 어시스트, 리바운드 얘네들이 컬럼 이름이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 이 데이터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죠. 데이터의 이름. 근데 이제 가끔 롱 데이터를 와이드로 만들다가 요게 지금 경우의 수가 포인트, 어시스트, 리바운드 3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컬럼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와이드로 바꿨을 때.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드 데이터와 롱 데이터, 이 데이터 쉐입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기술적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기술적으로 옮기던 말던 다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롱 데이터, 와이드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옮길 줄 모른다. 왜?
프로그램 랭귀지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서, 이 말은 완전 잘못된 말이에요. 프로그램 랭귀지는 굉장히 간단해. 한 줄이면 끝나요. 못하는 이유는 그림이 머릿속에 안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